직감 훈련 제1단계.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라. 인생은 영원히 즐거운 일만 계속되는 피크닉 같은 것이 아니다. 빛과 그늘과 산과 골짜기의 명암이 엇갈리는 변화가 교차하는 여행이다. 불행도 괴로움도 인생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의 성공과 성숙도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밀접하게 맺어져 있다. 카네기.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도 아이들도 배운다. 리모트 뷰잉 강좌의 필수 과목 중 하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예비 학습이다. 나는 리모트 뷰잉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달된 비디오 테이프를 허겁지겁 풀어보았다. 모든 것이 영어였고 자막은 없었다. 테이프는 전부 4개였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 나는 전자사전을 두드려가며 비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에드 데임지의 강의를 노트에 받아 적었다. 비디오는 리모트 뷰잉의 초급 강좌를 촬영한 내용이었는데 교실 내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강좌를 들었을 때 많은 참고가 되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강좌가 진행될수록 모르는 내용이 계속 쌓여갔다. TV 화면 속의 학생들은 교수, 셀러리맨, 그리고 학생들로 매우 다양했다. 모두 진지한 자세였다. 학생들이 실제로 제각기 리모트 뷰잉을 하는 모습도 비디오에 담겨 있어서 세션이라고 불리는 리모트 뷰잉 일련의 작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리모트 뷰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리모트 뷰잉의 일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사가 투시에 사용할 사진을 준비한다. 사진은 새, 호수, 건물 등 다양하다. 그것들을 대상물이라고 부른다. 그 대상물을 학생들이 볼 수 없도록 봉투에 넣고 번호를 적는다. 강사가 그 번호 중 하나를 읽으면 학생들은 백지에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이데오그램이라는 흘림체에 비슷한 선을 재빨리 그린다. 이데오그램에는 대상물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가끔씩 펜 끝으로 이데오그램을 만지면 그 대상물의 정보를 빼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1단계이다. 계속해서 오감을 기재하는 과정으로 감지한 색이나 냄새를 나타내는 단어를 단숨에 기재한다. 그 다음에 크기나 형태에 관한 정보도 적는다. 여기까지가 2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힌다. 이 일련의 과정이 리모트 뷰잉의 흐름이다. 나는 비디오 테이프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의 리모트 뷰잉 실습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편집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미국으로 가기 전에 나는 게으름 탓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 번 보진 못했다. LA 공항에서 강사인 FM 본자르를 처음 만났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본자르를 발견한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맨 처음 전화로 그가 건넨 말이 떠올랐다. 과연 이번 미국 체류 기간을 통해 내 인생이 바뀌게 될까? 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첫 발을 떼었다. FM 본자르와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지만 그 전에 여러 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곧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늦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그는 자신이 리모트 뷰잉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체구가 엄청나게 큰 남자로 언뜻 봐서는 섬세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다. 투시의 달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리모트 뷰잉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의 초능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떠올랐다. 리모트 뷰잉을 습득한 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다. 그는 리모트 뷰잉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형 선박의 기관실에서 엔진 등의 추진기관 설계나 수리를 담당하는 기술자였다고 말했다. 소음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청력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또한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계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유물론적인 사고가 철저히 몸에 배어 미래 예지나 텔레파시, 염력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초능력 따위는 조금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리모트 뷰잉을 시작한 후에는 그 매력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죠. 인간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에드 데임즈 밑에서 리모트 뷰잉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껄껄 웃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할 테니 내일 있을 강좌 시간은 당신이 정하세요. 시간은 9시로 정했다. 호텔방에 도착하여 침대에 눕자마자 곧 졸음이 엄습해왔다. 드디어 리모트 뷰잉을 배운다는 벅찬 기대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감쌌다. 그리고 조금씩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왜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조금 일찍 비버리 힐스에 있는 교실로 찾아갔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면은 충분히 취하셨나요? 그는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의 악수는 힘차고 자신감에 넘쳤다.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방이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다지 어둡진 않았다. 벽에는 시계가 하나 걸려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방 중앙에 커다란 회색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하얀 복사용지 다발이 눈에 띄었다. 정면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을 뿐 다른 건 없었다. 정말로 소박한 느낌이 드는 방이었다. 방을 둘러보는 나에게 그가 말했다. 방에 아무것도 없어서 놀랐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본자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시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유리컵이나 재떨이가 있으면 그것들이 눈에 띄어서 세션 중에 유리컵이나 재떨이의 색 혹은 담배 등을 떠올리게 돼요.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비디오 테이프 내용 중에도 그 점을 설명했던 것 같아. 세션 중에는 불필요한 외부 영향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고. 문득 나는 벽에 걸려있는 시계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시계 소리까지도 신경 쓰는구나. 이게 훨씬 쓰기 편할 겁니다. 그는 수성 볼펜 6자루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전부 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복사 용지를 한 장 꺼내 비디오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데오그램 연습을 시작했다. 한 줄의 선으로 모든 것을 안다. 리모트 뷰잉은 1단계인 이데오그램에서 시작된다. 초보 리모트 뷰잉은 3단계 수준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수집하는 정보가 다르다. 1단계의 이데오그램에는 투시하는 대상물, 즉 투시의 대상이 되는 목표물에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그 선의 형태 속에는
대상물의 형태가 드러나 있다. 연습할 때는 사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나 물체, 장소, 심지어는 형태가 없는 것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데오그램을 그리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지만 리모트 뷰잉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치 초등학생이 글씨를 연습하는 것처럼 나는 종이 전체에 이데오그램을 가득 채워 넣었다. 좌우로 수평한 선 20줄, 물결 모양의 선 20줄,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곡선 20줄, 그리고 다시 직각이 포함된 선 20줄. 이데오그램 그리는 방법. 이데오그램을 충분히 연습하면 그 다음에는 이데오그램을 해독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데오그램은 육지, 물, 산, 건축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초급 단계에서 그 의미를 미리 알면 이데오그램을 그린 순간 선의 종류만으로 대상물을 결정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후의 세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릇된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오염된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데오그램에서 묘사되는 선들의 의미는 리모트 뷰잉에 익숙해진 후 기억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이데오그램의 의미는 뒷부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 단계에서는 자신이 그린 이데오그램의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몸에 자연스럽게 맡긴 채 묘사하면 된다. 내가 이데오그램 몇 개를 그리자 본자르는 이데오그램의 선의 움직임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라고 지시했다. 선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건 선의 움직임과 방향을 단어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선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복잡한 표현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곡선을 그리며 밑으로 처져 있다. 나선형을 그리며 위를 향하고 있다.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간다. 이 정도의 표현이면 충분하다. 우선 새 이데오그램을 그린 후 선의 움직임을 기재해 보았다. 나는 A라고 적고 그 옆에 비스듬하게 올라감, 커브를 그리며 밑으로 향함, 위를 향해서 나선을 그림, 곡선을 그리며 밑으로 처짐, 수평이 됨이라고 기재했다. 그에게 그걸 보여주자 미소 띈 얼굴로 그가 말했다. 선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건 오직 이데오그램을 그린 본인뿐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말인 것 같았다. 이렇게 선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작업을 이데오그램 모션이라고 한다. 펜 끝을 이데오그램에 가져가 보세요. 본자르는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나는 펜 끝을 선에 갖다 댔다. 지금은 아직 연습 단계여서 느껴지는 게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션 중에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하나를 적어 넣습니다. 6개 중에서 가장 자신의 느낌과 비슷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데오그램 필링이라고 합니다. 비디오에서 보셨죠? 물론 본 적이 있다. 딱딱하다, 딱딱한 편이다. 부드럽다, 부드러운 편이다. 액체 같은, 공기 같은 이라는 총 6개의 표현을 나는 그 표현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대로 이데오그램을 그리고 선의 움직임을 말로 표현해서 기재한다. 그리고 이데오그램에 펜 끝을 가져간 다음 이데오그램 필링을 써넣는다. 거기까지가 1단계 과정이다. 실제로 이데오그램을 그리는 연습이 시작되었다. 본자르가 대상물을 나타내는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적고 곧바로 이데오그램을 그렸다.
너무 느립니다. 숫자를 받아 적는 순간 곧장 이데오그램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조금 더 해봅시다. 그가 숫자를 읽자 나는 그 숫자를 재빨리 이데오그램으로 그렸다. 그의 입에서 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했다. 약 15분 정도 그렇게 연습을 반복했다. 아무것도 아닌 단순 작업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았다. 본자르는 빙긋 웃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했다. 2단계로 넘어갈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까? 1단계는 불러준 4자리 숫자를 받아 적고 곧바로 이데오그램을 그리는 작업이었다. 나는 사전에 비디오를 보면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번호는 대상물을 표시한다. 이름 대신 번호로 사진을 표시하는 것은 리모트 뷰잉의 큰 특징인데 이것이 초능력자들의 투시와 다른 점이다. 인고 스완이 이 방법을 고안하면서 누구나 리모트 뷰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사가 불러주는 번호를 타겟 넘버라고 하며 특정 대상물을 숫자로 표시한다. 말하자면 타겟 넘버는 이름 대신 붙여놓은 번호인 셈이다. 예를 들어 도쿄 타워 사진을 대상물로 삼았다고 하자. 그때 대상물이 되는 사진을 그냥 도쿄 타워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임의의 숫자, 예를 들면 5646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냥 적당히 붙여놓은 숫자를 이용해서 정말로 대상물을 투시할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내 눈으로 직접 리모트 뷰잉의 결과를 지켜보고는 그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머리를 텅 비우면 답이 떠오른다. 타겟 넘버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면 초능력자 인고 스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 당시는 대상물을 숫자로 부르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를 들어 소련의 군사기지에서 지금 어떤 실험이 행해지는가를 투시하려 한다면 대상물이 그냥 그대로 전달된다. 인고 스완은 투시를 의뢰받았을 때 대상물이 머릿속에서 이미지의 형태로 떠올라 그것이 투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고민을 했다. 소련의 해군기지를 투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언젠가 항공사진으로 보았던 군항 이미지나 영화에서 보았던 군함 이미지들이 연이어 떠올라 종종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그 이미지는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미지에 압도되어 중요한 세션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염된 정보를 얻는 불상사마저 생겼다. 대상물 이미지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이미지 그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머리를 텅 비워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좀처럼 알 수 없었다. 그는 대상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어느 날 인고 스완은 수영장에서 쉬고 있다가 불현듯 좌표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 아이디어가 잘 맞을 것이라고 믿고 서둘러 좌표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해군 기지의 지도 좌표가 예를 들어 북위 59도 32분, 동경 48도 29분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 5932, 4829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았다. 즉, 불러준 번호를 듣는 것만으로 대상물의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인고 스완은 다른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CIA를 당황케 한
좌표 투시의 위력. 좌표 투시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한 번은 번호만으로 투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CIA에 증명하기 위해 투시 실험이 행해졌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CIA도 모르던 국방성의 비밀 지하 시설의 존재를 투시해버렸다. 이 일은 1급 기밀 누설이라는 범죄 행위로 오인되었고 CIA를 비롯한 관계자가 국방성 보안부의 조사관에게 신문을 받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그 후 투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투시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대신 4자리 숫자의 번호를 2개씩 알려주었다. 그렇게 숫자를 이용함으로써 리모트 뷰잉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리모트 뷰잉에 사용되는 타겟 넘버는 반드시 4자릿수 숫자로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다. 숫자 역시 좌표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좋아하는 숫자를 선택해도 괜찮다. 이것저것 시험해본 결과 5자리, 6자리 숫자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알파벳은 사물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 알파벳과 연관된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머릿속을 텅 비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능한 한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가 가장 좋다. 이데오그램 그리기. 이데오그램 그리는 작업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로 뭉뚱그려 포착하는 것이다. 몸 전체가 마치 센서처럼 작동해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즉, 대상물에서 나오는 파동 신호에 자율신경이 반응해서 손과 팔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이데오그램을 그린다. 이데오그램은 신체 반응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선이다. 0.3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데오그램을 그려야 한다. 1초도 늦다. 이데오그램은 타겟 사이트라고도 한다. 대상물 그 자체뿐 아니라 대상물이 있는 장소 전체의 형태를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데오그램은 좌우로 뻗은 선, 기역자를 비스듬하게 놓은 듯한 선, 직각으로 굽은 선, 스프링처럼 생긴 선 등의 몸의 반응으로 그려지는 다양한 선을 말하며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실제로 이데오그램 몇 개를 그려보자. 이데오그램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까지 계속 연습해보자. 재미도 없고 무의미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이데오그램을 그린 순간 대상물에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머리를 텅 비운 상태에서 그린 이데오그램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데오그램 모션. A. 위를 향해 원을 그리는 선. 커브를 그리며 위를 향한다. 커브를 그리며 내려간다. 비스듬하게 위로. 이데오그램 필링. 딱딱하다, 딱딱한 편이다, 부드럽다, 부드러운 편이다, 액체 상태에, 공기 같은. 이 6개의 표현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B. 부드럽다.